2019년 DC 코믹스 캐릭터와 좀비가 결합된 DC즈드가 출판되자마자 만화책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고, 같은 해에 DC즈드의 세계관에서 다른 캐릭터들의 활약상을 그린 만화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DC즈드 기간 동안 존 콘스탄틴과 다른 히어로들의 활약상을 그린 DC즈드 A Good Day to Die와 악당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DC즈드 The Unkillable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이 만화책들은 DC즈드의 메인 이벤트가 일어나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보여주며 이후 DC즈드의 후속작인 DC즈드 데드 플래닛 만화책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과연 좀비가 창궐하는 동안 다른 히어로와 악당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존 콘스탄틴과 다른 히어로들의 활약상을 그린 DC즈드 A Good Day to Die 만화책입니다. 이 만화책은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다니는 슈퍼히어로들과 거기에 얽히게 되는 존 콘스탄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다크사이드에게 사이보그가 납치되자 슈퍼맨은 뉴 가즈이자 오랫동안 다크사이드와 싸워왔던 빅 바르다와 미스터 미라클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빅 바르다와 미스터 미라클 부부는 사이보그를 찾기 위해 아포칼립스 행성에 도착하는데요. 이미 아포칼립스 행성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파편만이 떠다니고 있었고, 그것을 꼼꼼히 조사하던 부부는 다크사이드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죠. 한편 DC 코믹스에서 세 번째로 똑똑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미스터 테리픽은 감염된 캡틴 부메랑을 연구하다가 좀비 바이러스가 아포칼립스 행성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빅바르다와 미스터 미라클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포칼립스 행성에 직접 가서 조사하면 바이러스의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부부에게 아포칼립스 행성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는데요. 아쉽게도 빅바르다 부부가 이미 아포칼립스 행성이 파괴되었다고 말하자 미스터 테리픽은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코드 인더스트리로 떠나죠. 그 무렵 코드 인더스트리에 있는 부스터 골드와 블루 비틀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문을 믿고 밖의 소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황당하게도 빅 바르다가 티타늄 문을 박살내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빅 바르다와 미스터 미라클, 미스터 테리픽은 근처에 있는 좀비들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부스터 골드와 블루 비틀을 데리고 블루 비틀의 비행기인 블루 비틀즈 버그에 탑승하는데요. 갑자기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부스터 골드가 왜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미스터 테리픽은 만약 저스티스 리그가 잘못되면 세상은 그대로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방법으로 좀비 치료제를 연구했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 방법으로 마법의 기대를 걸며 영국 리버풀로 향한다고 답변하죠. 한편 영국 리버풀에서 좀비 떼에게 쫓기고 있던 존 콘스탄틴은 절친이자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체스 챈들러에게 빨리 이곳을 벗어나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체스는 이미 좀비에 감염된 상태였고, 그것을 본 콘스탄틴은 할 수 없이 친구를 불태우고 택시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전이 미숙한 콘스탄틴은 얼마 가지 못하고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박으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는데요. 바로 그때 미스터 테리픽 일행이 나타나 콘스탄틴을 구해주고 마법으로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콘스탄틴은 이미 마법으로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면서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방법까지 실패하자 미스터 테리픽은 할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부스터 골드가 미래에서 타고 온 타임머신을 이용해 과거를 바꾸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얼마 후 블루 비틀즈 버그는 타임머신이 숨겨져 있는 파이어와 아이스 집에 도착하는데요. 갑자기 좀비 파이어의 공격으로 비행기가 격추되자 빅 바르다와 미스터 미라클 부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좀비 무리를 상대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타임머신이 있는 지하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빅 바르다와 미스터 미라클 부부는 좀비 무리와 파이어 아이스를 맞아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내 수적인 열쇠를 깨닫고 키스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그 무렵 미스터 테리픽 일행은 타임머신이 있는 방에 무사히 도착하지만 시간을 관리하는 존재인 웨이브 라이더가 나타나 타임머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한편 존 콘스탄틴은 오직 마법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오블리비언 바에서 술을 마시려다가 미스터 테리픽의 제안에 흔들리면서 결국 그들을 돕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웨이브 라이더 앞에 나타난 콘스탄틴은 그를 속이고 타임머신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데요. 바로 그때 좀비가 된 빅 바르다가 콘스탄틴을 공격하자 미스터 테리픽은 몸을 날려 콘스탄틴을 구해주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반으로 찢어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블루비틀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부스터 골드에게 어서 타임머신에 탑승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부스터 골드는 타임머신으로 다가가는데요. 그 순간 미래가 바뀌면서 부스터 골드는 소멸하고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블루비틀도 빅 바르다의 공격을 받고 좀비로 변해버리죠. 참고로 부스터 골드는 미래에서 온 인물인데요. 그의 조상들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그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타임머신이 정리되자 웨이브라이더는 그곳을 떠나려고 했는데요. 분노한 콘스탄틴이 마법으로 웨이브라이더를 붙잡아 두면서 그 역시 좀비 블루비틀의 공격을 받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닥터 페이트와 자타나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닥터 페이트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떠나자고 말하자 분노한 콘스탄틴은 닥터 페이트의 얼굴을 때려버립니다. 물론 닥터 페이트는 투구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놀렸고 콘스탄틴은 바로 주먹을 부여잡았지만 이후로도 이들이 죽는 것은 운명이라면서 차갑게 말하는 닥터 페이트의 모습에서 존 콘스탄틴은 결심하죠. 아직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기필코 자신이 세상을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 존 콘스탄틴은 이후 디시즈드의 후속작인 디시즈드 데드 플래닛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죠. 이번엔 악당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디시즈드 더 언킬러블 만화책인데요. 이 만화책은 좀비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각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악당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히어로들의 이야기도 함께 그리고 있는데요. 디시즈드 더 언킬러블은 이렇게 시작되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지 1일째 데스스트로크는 백인 우월단체를 제거하라는 의뢰를 받고 켄터키에 있는 한 저택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는 순간 한 명이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진 채 허겁지겁 도망가는데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데스스트로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총으로 머리를 쏴버리죠.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자 데스스트로크는 한 명을 죽이고 문 안쪽을 살펴보는데요. 그 안에는 좀비들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었고 그것을 본 데스스트로크는 아주 간단하게 좀비들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나자 데스스트로크는 고객과 재협상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드는데요. 바로 그 순간 그는 곧바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강력한 힐링 팩터 덕분에 감염에서 풀려난 데스스트로크는 자신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한편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지 2일째가 되던 날 레드후드는 배트 케이블을 살펴보다가 배트맨과 나이트윙, 레드 로빈의 시체를 보고 슬픔에 빠지는데요. 얼마 후 충견 에이스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강아지와 함께 슬픔을 잠시 나누다가 세심하게 그들을 묻어주고 비석까지 세워주죠. 그리고 살아있는 배트 패밀리를 찾기 위해 제이슨 토드는 충견 에이스와 함께 배트 모빌을 타고 길을 나섭니다. 그날 밤 데스스트로크의 딸 로즈 윌슨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가 데스스트로크의 무전을 받는데요. 헬기를 타고 빠르게 접근하고 있던 데스스트로크는 소지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챙겨서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지시하고 올라오는 동안 절대로 어떤 화면도 보지 말라는 경고를 해주죠. 그러자 로즈 윌슨은 빠르게 장비를 챙기고 옥상으로 올라가 데스스트로크가 내려주는 헬기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감염된 맨 배트가 나타나 데스스트로크의 팔을 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데스스트로크는 맨 배트를 바로 처리했지만 그 덕분에 헬기는 옥상으로 추락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옥상에서 데스스트로크가 맨 배트에 물리는 것을 본 로즈 윌슨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칼로 데스스트로크의 가슴을 찌르죠. 그러자 데스스트로크는 강력한 힐링 팩터 덕분에 좀비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다면서 딸을 안심시키는데요. 반달 세비지의 명령으로 데스스트로크를 섭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미러 마스터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미러 마스터는 자신을 경계하는 그들에게 반달 세비지가 악당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었고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말을 하는데요. 따로 갈 곳이 없었던 데스스트로크는 결국 딸을 지키기 위해 그의 제의를 수락합니다. 그러자 미러 마스터는 전자기기를 막는 특수한 고글, 바벨 렌즈를 나누어주고 거울을 통해 그들을 반달 세비지의 피난처가 있는 볼스 피라미드로 인도하죠. 그리고 데스스트로크 일행을 만난 반달 세비지는 그들을 환영하며 앞으로 좀비 바이러스로 세상이 망하고 나면 그의 초대를 수락한 슈퍼빌런들과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늘어놓습니다. 한편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지 3일째가 되던 날 고담시에서는 배트걸과 제임스 고든, 하비 블록이 감염된 동료 경찰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감옥으로 후퇴하다가 하비 블록이 감염되자 고든은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기 시작하죠.
그러자 배트걸이 하비블록을 죽이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때 배트모빌을 타고 나타난 레드후드가 좀비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배트모빌에 태운 레드후드는 고든에게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배트걸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렇게 통성명이 끝나자 제이슨 토드는 고든에게 바바라 고든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고든은 직접 딸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그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포이즌 아이비에게 살해당한 좀비 버즈 오브 프레이 시체 중에서 바바라 고든을 발견한 제임스 고든은 낙담하는데요. 그 근처에서 조커의 시체를 발견한 제이슨 토드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 못한 것을 분노합니다. 그리고 조커를 배트모빌 앞에 묻고 낙담한 고든과 카산드라 케인을 데리고 고담실을 떠나는 광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날 블러드 헤이븐 외곽에 도착한 그들은 한 건물에 좀비들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역시 제이슨 토드는 배트모빌에 장착되어 있는 미사일로 좀비들을 화끈하게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좀비들이 사라지자 그들은 배트모빌을 타고 좀비들이 모여있는 고아원 내부로 들어가는데요. 놀랍게도 고아원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생존하고 있었고 그들을 이끌고 있던 레트샤라는 여자는 어떤 영웅이 고아원 건물을 강화하고 충분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체육관 안에는 감염자들이 갇혀 지낸다는 내부 사정을 이야기해주죠. 그렇게 제이슨 토드와 카산드라 케인, 고든은 고아원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름 모를 영웅의 정체가 밝혀지고 좀비가 된 원더우먼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